15년 만에 전남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와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강진군청 사이클리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을 위해 고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스타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도 소속 재난부서 공무원들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6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청 전체 직원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에 맞는 수당 지급은 없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목표 관람객과 수익금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흥행을 토대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104회 전국체전이 1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갖추고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은 목포와 전남 일원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체전을 앞두고 분주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13일 선보일 개막식과 19일 폐막식 공연이 열리는 무대 시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남에서는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립니다. 상대적으로 전남 동부에 비해 산업과 SOC 등 발전이 더딘 서부권에서는 체전 개최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체전이 연기되고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종료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실질적인 전국체전이 우리 전남에서 개최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던 우리 도의 대표적인 선수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금메달을 취득한 선수들도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를 우리 전남으로 이번 전국체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포함해 국내외 선수단 3만여 명이 출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선 70개 경기장이 운영되며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43회 장애인체전은 28개 종목이 마련돼 있고 5,800여 명이 출전합니다. 목포시는 공인규격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경기장을 개보수했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를 비롯한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8곳을 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목포시는 전지훈련 선수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체전 기간 방문객 15만 명 이상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약 200억 이상이 우리 목포 시민을 비롯해 이 전남도에 많은 이익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관광객이 오고 선수단이 오고 이런 것을 계기로 목포가 또 다시 지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목포시는 체전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주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43회 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 종목 선수들은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기 위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에 이어 전국체전 준비에 한창인 강진구청 사이클팀을 송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헬멧을 고쳐 쓰고 자전거를 정비합니다. 곧이어 힘껏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갑니다. 104회 전국체전 자전거 경기에서 옴니엄과 도로 개인 독주 등 4개 종목에 출전하는 강진군청 소속 신동인 선수입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남자 메디슨과 단체 출발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해 기쁨을 안긴 것도 잠시 전국체전을 위해 귀국 후 9일 만에 다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목표는 3관왕이고 나가는 종목마다 이제 제일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게 큰 목표고요.
올해가 마지막 전국체전 출전인 신동인 선수. 굵직한 국제대회를 휩쓴 베테랑 선수임에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막바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하는 종목은 4km 단체 추발입니다. 4명이 함께 팀을 이뤄 4km를 완주하는 중장거리 경기로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최고 성적 2위에 그쳐 아쉬움이 컸던 만큼 금메달 획득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단체 경기인 만큼 또 팀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자존심이기도 하고 이번 대회는 무조건 이제 1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청 사이클 선수단에서 유일하게 마운틴 바이크에 도전하는 김민호 선수 역시 열띤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 열린 아시아 산악 자전거 챔피언십에서 남자 엘리트 은메달을 획득한 김민호 선수. 이달 말 또다시 아시아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전국체전에서 자신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가 펼쳐질 금성산을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펑크가 나가지고 3등을 했지만 그래도 1년차, 2년차 때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전국체전에는 항상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 날인 13일부터 전남 나주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전국체전 사이클. 메달 획득을 위한 선수들의 땀방울이 굵어지는 가운데 값진 열매를 수확할 주인공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 소속 재난부서 공무원들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도청 전체 직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모선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도 재난부서 공무원은 한 달 평균 67시간의 초과 근무를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상한선은 매달 57시간으로 경무에 시달리고도 합당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승진시 관련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무력화하는 법원의 영장 발부 행태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19년 대한변협이 조사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조사를 보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의한 침해가 56%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침해 방식은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메일과 대화, 법률 의견 검토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수하고 증거 제출 강요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법관들이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관람객의 발길이 뚝 끊겼던 시기를 고려하면 더욱 값진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행사 수익금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하면서 정원박람회 대흥행을 입증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개막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박람회는 폐막을 20일 앞두고 관람객 8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국가정원에 다녀간 겁니다. 10년 전 정원박람회 목표 관람객의 2배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관광객 800만 명이 순천을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국가정원 인근 상권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권도 재료가 소진돼 조기 마감됐다는 문구가 내걸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3 박람회 목표 수익금 253억 원도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 수익금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뺀 순수익금인데 10월 9일 기준 3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 여름에 장마와 폭염이 계속돼서 정말로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머리를 정말로 많이 맞댔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박람회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또 이 완성도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가슴 뭉클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노광교 순천시장은 박람회가 끝나고도 국가정원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정원에 문화를 덧입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정원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접목시켜 순천형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예산 2천억 원을 확보했고 연관기업의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단순히 정원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끝나고 우리는 바로 정원을 문화산업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 480여 개의 기관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선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오는 31일 폐막까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와 경찰서를 대상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등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거친 뒤 교육감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농업인의 70%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2%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64%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59%는 10년 뒤 농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 농업인 의견조사는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리지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농협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별 차등 지급 문제를 제기해왔던 소병철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을 발표하면서 2년에 걸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등 2단계로 나눠 상향 평준화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으며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밀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전남도가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서 전국 106곳 가운데 전남이 45곳 선정돼 국비 2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느디양이 가능해 이모작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군정 추진 방향 구체화를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이달 16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신규 산업 220여 개를 비롯해 공약사업 80여 개 등의 실효성과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2025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를 병행해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여수시 마이스 인센티브 신청 인원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조사 결과 올해 마이스 인센티브 신청 인원은 22,500여 명으로 지난 2019년 19,400여 명보다 약 3,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전기화학회 등 3건의 대규모 행사가 여수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